네, 김영입니다. 우리 삶을 크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면, 이 성공한 삶과 이 실패한 삶,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성공한 삶과 이 실패한 삶. 이게 이 꼴림이라는 말이 있죠. 꼴림. 이 꼴리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 꼴림대로 움직여 가면 성공적인 삶이고, 꼴림의 반대로 가면 사실은 이제 실패한 삶인데, 이것으로 보통 안 하고 뭐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이제 성공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기준을 이 꼴림으로 본다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자기가 꼴리는 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성공한 삶이고, 그와 반대로 사회적 어떤 체면, 사회적 시선,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딸려가서 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아무리 뭐 고귀하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삶이다.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공한 삶이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이제 곧 지루해 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자칫 지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실패한 삶은 이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지루와 고통 사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고통과 지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우리 삶.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면 이 성공을 지루라고 하고 실패를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이제 이런 삶이 있다. 이게 다 주역에서 나눈 거지만, 우리가 고통이 여기 있다, 성공이 여기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성공 지점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일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지만 여기서 통해 가지고 여기 도달하면 이제 성공한 삶이 되고, 성공한 삶이 된다면 이게 지속하냐 이거야. 지속하냐. 곧 지루해지더라. 왜? 정점에 서니까 이 지루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 여기서 출발했던 사람, 여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여기서 손자가 났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낳았어요. 이제 고통스러움 속에 있어. 내가 이 지루함이지만 이 성공한 삶을 살아야겠다.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였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자식과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고통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식은. 그러니까 자식은 그러니까 여기 1세라고 한다면 자식은 2세, 손자는 3세죠. 그러니까 1세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이제 1세를 대로 따지면, 대로 따지면 이 3대가 되는 거죠. 이 3대가 되는 거예요. 1대, 2대는 고통을,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대쯤 되면 여기서 난 손자는 완전히 지루함 속에서만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지루함 속에서만 지속해.
그러니까 지루함 속에서만 지속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과거에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그나마 살아왔던 삶,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은 이제 안중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마구 살 가능성이 있어요. 대충 막 살 수가 있어. 대충 막 살 수가 있어. 머리가 왜 이래. 그래서 대충 막 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간다. 그러니까 여기쯤에 자기 자식도 낳죠. 그럼 이 자식도 어느 정도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벌어놨던 게 있고 할아버지가 벌어놨던 게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가죠. 그래서 3대가 흥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극하면 반전하고 극하면 반전하고 극하면 반전하고 계속 극하면 반전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다른 뜻으로 즉 꼴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여 간다 라고 하면 꼴림에 따라서 움직여 가면 성공적인 삶이고 꼴림의 반대로 가면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내 자식, 내 손자가 고통 속에 있을 이유도 없고 지루함 속에서 있을 이유도 없다. 내 자식도 꼴리는 대로 살면 되고 내 손자도 꼴리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꼴리는 대로 살면 그냥 다 성공이죠. 늘 성공이죠.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가령 조그마한 그 음식점의 요리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좋아서 요리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살찌우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나쁘다고 해서 나는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고통 속을 살면서도 고통을 이겨내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회적 지위는 있고 사회적 시선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으로 따지면 천하의 지옥이죠. 천하의 실패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정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돼서 살려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좋아서 공부를 해서 의료인이 됐어요. 그런 삶은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는 저도 군대 그 공군 방위를 갔는데 제 기능, 제 재능 이런 거 관계없이 취사특기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취사특기요. 취사특기라는 게 뭡니까? 음식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너는 재능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수송부라고 있잖아요. 그 자동차 운전하고 고치고 이런데 그런 데 가서 결국 이제 했지만 처음에는 취사특기로 발령냈단 말이죠. 아무튼 의사로서 삶을 꿈꾸고 의사로서 사는 게 가장 자기가 꼴림에 부합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바쳐라 이렇게 이제 규정해가지고 계속 밀어버리면 그 삶이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고 실패한 삶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꼴림에 어떻게 부합해서 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로 가야지 뭐 돈이 무척 많아가지고 뭐 몇십조를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어떤 벼슬이 굉장히 높아진 벼슬에 도달했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35,000불에 아주 대국이 되고 정말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삶의 질을 논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과거로부터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라도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인지 우리가 이제 좀 성찰을 다시 한번 해서 무엇이 되기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택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